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를 진행하는 정승주 아나운서가 이번 한 주 휴가를 좀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 어제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 제가 대신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월 8일 화요일 아침 정치 내비게이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회담 요청, 면담 요청을 공식 거부했습니다. 요청 일주일여 만에 보인 반응인데 그나마도 정무수석을 보내서 입장을 통보했을 따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자칫하면 같은 경기에 다른 룰을 적용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치러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여당은 반사 이익 기대하면서 여유 부리지 말고 야당과 함께 타협안을 찾아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은요, 너무 성급하게 방침을 굳히진 말고 아주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가레이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치평론가인 최영일 경희사이버대 교수를 모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성 씨 간첩 사건 혐의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 네네. 이 얘기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 같은데 최근 어떻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제부로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라운드요? 예, 우리가 1라운드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그렇죠. 것이고요. 네. 2라운드는 이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과정에 네. 국정원발 검찰 증거가 네. 이 문건 위조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자살 소동도 벌였고요. 네. 결국 이제 체포되고 국정원의 이제 김 과장 등 조사에서 이제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죠. 네. 3라운드는 이제 어제부로 검찰의 반격인데요. 검찰의 반격. 예. 7일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일부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에 대한 예. 공소장 변경을 이제 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공소장, 그러니까 기소의 내용을 조금 바꾸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죠. 이 위조로 밝혀진 문서들을 증거에서 뺀 건가요? 그렇다면 2심까지 이 항소한 간첩 혐의는 더 입증이 어려워져서 유우성 씨 무죄가 유력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이 일반적인 시각에는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위조로 밝혀진 문서들은 어쩔 수 없이 증거에서 검찰이 철회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어제 이제 공소장이 추가됐다, 변경 네. 추가됐다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간첩 혐의와 무관하게 네. 반전이 좀 있는데요. 예. 이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네.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것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있었는데 네.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해석을 하고 사기죄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의율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간첩 혐의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오히려 사기죄를 추가했다. 어쨌든 죄목을 더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 법 관련 용어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청취자들에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뭐고 의율은 또 뭡니까? 네, 이게 쉽게 풀면요. 상상적 경합이란 예. 한 가지의 행위 사실이 여러 죄목에 걸리는 것을 이제 말하고요. 의율이라고 하는 것은 네. 법적 조건이 갖추어진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서 예. 이 법기관이 원래는 법원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검찰이고요. 네. 법규를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어렵게 쓰는 것도 예.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병명이나 진단서를 옛날엔 라틴어로 썼고요. 라틴어로도 썼습니까? 네네. 요즘엔 영어로 쓰는데 그래도 예. 전문 용어라 예. 이해가 어려운 거죠. 네. 이거 다 권위주의적 발상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유 씨의 이 신분 문제 혹은 또 이제 이 북의 돈이 오간 정황을 놓고 네. 사기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이 죄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면 문서 위조 때문에
추락한 위신 이거를 좀 어떻게든 세워보려는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입장, 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은 각각 어떻습니까? 네, 이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유 씨에 대해서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서 예. 이 범죄 기간과 액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고요. 예. 법원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용한 만큼 네. 추가된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전했고요. 예. 또 이제 유 씨의 변호인단 입장은 반대입니다. 네. 민변이 지금 맡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오로지 유 씨를 괴롭히려는 목적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조금 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그렇죠. 의도도 유추해 볼 수는 있죠. 합리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유성 씨의 유죄를 입증해서 어떻게든 처벌하려는 검찰 혹은 공조하고 있는 국정원 입장에서는요. 간첩 혐의가 다시 무죄가 되더라도 사기죄라도 걸고자 하는 그런 의도겠군요. 이 재판부 분위기도 궁금한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유추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네. 황교안 법무장관도 유성 씨 사건의 본질은 간첩 조작이 아니라 간첩 혐의다. 네. 강조하기도 이제 했었고요. 네. 국정원이 문서 위조에 대한 이제 별건 수사로 공지에 몰려 있고, 네. 검찰도 이 증거를 받았어서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만, 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도 검찰이고, 예. 국정원의 위조 문서를 또 재판에 제출하고 있는 것도 검찰이다. 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같은 조직인 것이죠. 네. 재판부의 이제 입장은 뭐냐? 여기서 봤을 때 기소권 행사는 네. 검사의 재량권이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결정한 이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지난달 28일에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였고요. 어제부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된 것인데 네. 이 변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의사여서요. 네. 오는 11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중국 공문서 위조라는 일이 국가기관과 협력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는데 재판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죄목까지 추가되면서 진행이 되네요. 예, 11일이면 오는 금요일인데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자, 오늘 주목할 만한 본격적인 정가 소식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이제 정가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6.4 지방선거를 향해서 네.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4월 임시국회는 이제 여야 격돌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뭐 여야 격돌이라기보다는 청와대와 야권의 격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뭐 지난 금요일 알려졌다시피 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국민의 자격이다 하면서 이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월요일 7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었는데 어제로 기한을 이제 못 받았던 것입니다. 네. 어제 오후 청와대 박준우 민정수석이 안 대표를 찾아왔지만 정무수석이요? 정무수석이죠. 예. 정무수석이 찾아왔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거부 이렇게 밝혀졌고요. 네. 이외에 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이제 여권에서는 네. 청와대를 집단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야권은 또 야권대로 대리사과에 이어서 너나 잘해 이런 막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여기에 또 어제는 뭐 대리응답으로 무시당한 거 아니냐 격노하는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요. 네. 이 불통인 박 대통령이 야당을 독재 정권 시절보다 더 무시하고 있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한 걸로 전해졌고요. 네. 문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몸을 낮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청와대에 찾아갔으면 대통령도 성의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또 중요 정치개혁 공약을 파기하고도 이걸 여당에 미루는 것은 야당 무시를 넘어서 국회 무시이고 국민 무시다. 정상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날선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한 말씀 했군요. 네. 네, 결국 집권 여당은 대선 공약 파기하고요. 기초선거에서 공천권 행사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만 무공천 약속을 지키겠다는 구도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가 궁금한데, 그렇다면, 네. 예, 야당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 룰을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거 결과든 선거 이후든 부작용 없겠습니까? 아이고, 부작용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상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게임이 아주 이상하게 됐죠. 예. 한쪽은 야구를 하고 한쪽은 축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야권이 대통령의 불통과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도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정권 견제론 나아가면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을 지방선거 기조로 삼게 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제 와서 무공천을 철회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제 데드라인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철회를 하면 사실은 또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제 또 철수냐 하면서 보나마나 이제 위기에 직면할 상황이거든요. 네.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야권 내 새정치연합 내에서조차도 여당은 공천, 야당은 무공천 이렇게 기초선거를 치르게 되면 야권 필패가 뻔하다. 네. 우리만 약속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과연 감수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는 이제 반론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이제 비판의 칼날을 이제 겨눈 무공천 약속 파기, 여권이 안 하는데 우리만 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뭔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광역 기초 야권 세력을 이제 재집결시킬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둘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뭐 누가 와도 이것을 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대로는 안 되는 선거가 될 거고요. 네.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열세 혹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전망이다. 네. 또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답답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될 일이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선거 준비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여야 모두 내부 경선 룰 정해졌고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현재까지 상황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무엇보다 이제 수도권 대첩 이게 중요한데요. 네. 새누리당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이제 정몽준, 김항식, 이해운 이렇게 이제 3자로 좁히지 않았습니까? 네. 9일 내일 첫 TV 토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경기도는 이제 남경필 예비 후보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제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군소 후보에서 김영선, 원유철, 정명국 후보가 이제 난립해 있었는데 어제 이 남경필 후보 외 3명이 모여서 네. 남경필 대 반남경필 이렇게 이제 맞대결 구도로 확정을 해서 네. 이 정병국 후보가 이제 이 선수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쪽은 이제 두 후보의 대결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의 경우에 경기도지사 후보는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이 3자 구도고요. 네. 경선 방식도 이제 정해졌습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이걸 이제 쉽게 배심원 투표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게 절반.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조사 50% 절반. 이 방안으로 이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2, 3주면은 여야의 본선 주자들이 속속 확정이 될 것인데 이미 서울은 이제 박원순 현 시장을 정몽준 후보가 이제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경기도는 일단 남경필 그러니까 여권 후보가 우세한 상황에서 야권 예비 후보 간의 적합도가 사실은 이 미미한 격차로 뭐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비슷합니다만 네. 살짝 이제 김진표 후보가 앞서고 그리고 김상곤 후보가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이제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재밌는 것은 어제 이 김상곤 후보가 서울시장인 이제 박원순 시장을 전격 방문을 했어요. 네,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후 2시 반경에 이제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나 비공개 면담이었는데 예. 주로 이제 양쪽 다 수도권이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도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아주 이제 출퇴근 개념으로 넘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 측면 등 이 김상곤 예비 후보 말인데요. 서울과 여러모로 협력할 것이 많아서 상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와서 어찌 보면 이제 최근의 정책, 앉아서 가는 아침, 네. 이런 관련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 비공개 면담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정이 없었던 질문인데 하나만 드려볼게요. 네네. 경기지사 선거에서 만약에 김상곤 예비 후보가 네. 김진표 후보나 원혜영 후보에게 경선에서 밀린다면은요.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조금은 좀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곤 예비 후보를 영입하면서 상징성도 있을 네. 테니까요. 조금은이 아니고 아주 큽니까?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건 좀 굉장히 과한 해석이지만 네, 짧게 한 30초 정도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통합신당의 이 추현은 네. 첫 번째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 예. 두 번째로는 이 김상곤 이 예비 후보, 네. 이 두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지원팀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방선거만 놓고 보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 김상곤 후보에게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또 본선에서 만약 네. 이 여권에게 지게 된다면 안철수 이제 공동대표도 어떤 형태든지 네.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시사평론가 중에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하게 공대 출신이시라서 무인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속속 속출하고 있어서요. 네. 한번 잘 리뷰를 하고 있다가 네, 꼭 한번 한 시점에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 네, 공대 출신 시사평론가이십니다. 네. 무려 네. 또 공군 출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 내비게이션 4월 8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승조 아나운서가 휴가라서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이었습니다.